와이프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내 계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막 웃으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족이 있는 가장분들은 전업투자에 뛰어들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있는 가장이 전업투자를 하면 왜 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다 망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만큼 그 전업투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점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반대로도 주식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실업을 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또 사회의 초년생들, 사회에 처음에 뛰어드는 분들도 그렇고 점점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투자라는 거 또는 꼭 전업투자가 아니더라도 주식투자를 이제 다들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좀 문의가 좀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업투자를 하면 어떠냐, 뭐 전업투자를 해도 되겠느냐, 뭐 하려면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막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부양 가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가장분들이 전업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좀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혼자서 그냥 일단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리스크 부담도 있고요. 심리적인 압박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멘탈로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는 뭐 물론 금액이 워낙 많으셔서 장기 투자로 쭉 가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제 뭐 배당도 받으시면서 여유 있게. 근데 이제 대부분 거의 과반수 이상은 이제 큰 돈이 아닌 어느 정도 일종의 약간의 목돈으로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제 스윙이나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꾸준하게 생활비랑 뭐 그런 부가적인 수입을 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왜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이 또 그만큼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누구나 좀 공부하면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왠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스타,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도 주식 투자로 이제 막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되게 많고, 막 여기저기 막 주식 투자로 이제 성공했다, 뭐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더더욱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업 투자를 이제 하려는 분들 또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퇴사를 하고 이제 가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이제 와이프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총 부양 가족이 이렇게 3명이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하다가 그 결혼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혼자서 전업 투자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족이 있는 가장분들은 전업 투자에 뛰어들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우면서 완전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는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좀 매매를 했었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해갖고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집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생활비라는 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생활비도 나가고 원래 쓰던 이제 용돈도 있을 거고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고, 집에 또 이제 집이라는 거를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도 나가는 돈이 또 많아지고, 그래서 생활비가 지금은 못해도 고정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생활비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400 정도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만약에 뭐 기타 뭐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뭐 좀 더 술을 마신다던가 뭔가 그런 거 하면은 뭐 500 막 그렇게 나가는 거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 생활비를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업 투자자로 그 생활비를 이제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그 중압감, 그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막상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이제 따박따박 월급이 찍히던 그게 사라지고 온전히 나의 투자 성과로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그 성과로만 그 수입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달이라도 뭐 시장이 안 좋다던가 내가 만약에 뭐 실수를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말로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큽니다. 되게 심리적인 압박이 크고, 아, 이대로 내 고정적인 생활비가 이렇게 계속 나가고 부양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마음적으로 되게 조급해져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막 원래 하던 대로의 또 매매 원칙을 지키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이번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도 무리하게 도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다 부러집니다. 예. 전업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뭐 고향 가족이 있든 없든 간에 약간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부분 망가지는데, 특히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쉽게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무 혼자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적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계속 이런 스트레스에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든 생활비 이상을 좀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 당연히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저번 달 손실을 봤으니까 또 이번 달에는 또 복구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기면은 주식 투자에서는 벌 수가 없는데, 이 항상 객관적으로 그냥 만약에 멘탈 유지를 잘할 자신이 있으면은 이번 달 저번 달 뭐 수익이 안 났어도 나는 그냥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겠다. 뭐 나의 원칙에 맞는 자리나 뭐 시장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나는 여유 있게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멘탈과 이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게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부수적인 요인들도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또 육아도 하면서 좀 더 육체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또 회사 소속이 아니다 보면은 이제 퇴사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더 대출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도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거의 뭐 말이 전업투자지 사실상 거의 백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수익을 못 내면 뭐 완전 백수인 거고, 수익을 잘 내면은 말이 뭐 되게 뭐 전업투자자라는 좋은 말이 붙지만, 그만큼 주변 여건도 안 좋아지고 나의 마인드 유지도 힘들기 때문에 결론은 조급함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하다가 대부분 망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뭐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그나마 안정적인 방법은 나만의 어느 정도 고정적인 캐시 그 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을 좀 줄여주는 거죠. 고정적으로 월급처럼 뭔가 나에게 뭐 부동산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그만 뭔가의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다던가, 뭐 고정적인 어쨌든 캐시플로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 그래 나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온전히 뭐 주식으로만 무조건 매번 승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시장 상황들을 다 겪어보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말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시장도 있다는 거를 다 겪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매매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업 투자자로서 이제 매매가 잘 안 되고 막 꼬이고 이러면은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재밌게 놀아줄 수가 없어요. 되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당장 지금 내 계좌는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막 웃으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기가 이제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뭔가 좀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그만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좀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훈련을 한 후에도 그래도 불안하다. 그랬을 때 이제 캐시플로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보안 장치들을 만들고 뛰어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지금 워낙 좋았으니까 좋은 시장들만 경험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쉽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이제 가장분들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